이거는 그 주택 임대소득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주택 임대업에 대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가 작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5월에 아마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최초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021년 5월이죠. 2021년 5월에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러한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토대로 과세관청에서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구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죠.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당연히 개인 사업자를 말하고, 이러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죠. 자, 그래서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 그러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익금액, 직전 연도 연간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금액과 사업장 현황, 즉 사업장 현황이라는 것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현황을 바로 이 사업장 소재지, 즉 서울 강남구가 사업장 소재지다 그러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가 쭉 있습니다. 병의원이 있고 학원이 있고, 자, 여기에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죠. 저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자, 바로 2020년 연간 수익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바로 2021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신고할 때 바로 첨부 서류는 수익금액 검토 부표,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는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서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게 있으면, 자, 그러한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을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같이 제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꼭 해야 되냐?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해야 되냐? 자, 그랬을 때 이 사업장 현황을 꼭 해야 되냐? 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0.5%가 이 가산세로 부과가 되는데, 자, 이러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업종은 의료업이죠. 자, 의료업이라는 것은 개인 의원, 그 다음에 병원을 말합니다. 자, 일반 개인 병원이라든지 개인 의원, 즉 의료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업, 약국. 자, 요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 현황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업이라든지 수의업이라든지 이 약국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사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 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가 5월에 뭐 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지 굳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냐? 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5월에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면, 자, 미리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수익 금액이라든지 이런 경비 내역들을 미리 신고함으로써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자, 이 보고불성실 가산세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것은 직전 연도, 자, 2020년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자, 2020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의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 자, 임대주택,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500만 원, 자, 2019년도에 주택 임대 수익금액에 대한 월세 수익금액, 간주 임대료 수익금액 합계가 7,500만 원을 초과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산서 받은 게 있으면 계산서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으면 세금 계산서 받은 것을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막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할 때 같이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임대주택 수익 금액이 뭐 7,500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굳이 뭐 신경 쓰지 않고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고 추후에 5월에 경비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은 바로 수익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 임대 소득, 즉 주택 임대업과 관련돼서 과세되는 이 수익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 금액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 금액은 바로 이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즉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월세를 받는 경우에 그 월세 또는 일정 금액의 주택수 이상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받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을 2주택 이상 소유한 자에게만 과세가 되는 거고 1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 소유 계산할 때는 부부가 같이 합친 주택수로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 배우자가 하나면 두 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이렇게 주택수를 따질 때는 본인과 배우자 하나하나 두 개로 따져서 과세되는 걸로 판단을 하지만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는 본인 거는 본인 거, 배우자 거는 배우자 거 각각 따로따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주택에 대해서 과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을 하냐? 자, 바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 한 개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월세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만 이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다. 자,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 개만, 이 다가구 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해서만. 다만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구분 등기됐다. 자, 구분 등기됐다는 것은
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같이 뭐 1호, 2호 각각 등기가 됐다. 자, 그랬을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봐서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 소유했다. 자,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이다. 5대 5다. 그러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는데, 자, 둘이 합의를 해서 그중 한 사람의 수입으로 밀어주겠다. 귀속시키겠다. 그러면 그자의 소유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전세를 받아서 그 전세받은 주택을 다시 전세 또는 월세로 줬다. 자, 그러면 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주택수 산정할 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소유했다.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업소득증, 이 주택임대소득은 바로 이 부동산 임대업 701101. 자, 이 코드는 바로 뭐냐면 바로 기준시가, 공시가격 9억 초과, 즉 1세대,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개의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데 그 한 개의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9억 원을 초과하는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한 개의 주택인 주거용 건물 임대원, 즉 고가주택 임대라고 하는 거죠.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돼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 이것은 바로 업종 코드가 701101 주거용 건물 고가주택 임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가주택 외에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이 701102부터는 바로 이렇게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의 바로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의 바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업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총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월세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 자, 월세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것을 수익금액에 대고 이 수익금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떤 것이냐? 자, 바로 이 거주자가 3개 주택 이상입니다. 3개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간주임대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 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바로 2021년 12월 31일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에 산입이 되는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3개 이상 주택을 판단할 때 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공시가격 2억, 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 이게 둘이 AND로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즉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뭐 20개 가지고 있는데 그 20개가 전부 전용면적이 뭐 20제곱미터고 공시가격이 20개 하나당 뭐 1억 5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20제곱미터고 공시가격도 2억 원 이하인 1억 5천만 원짜리 보증금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2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0개 가지고 있는 20제곱미터와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 20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이 주택에 대해서는 결국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1세대당 40제곱미터 초과, 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또는 공시가격이 2억 원 초과한 주택. 자, 그래서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했거나 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한 경우, 자, 이러한 주택에 합산한 게 3주택 이상이다. 자, 그랬을 때는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주임대로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바로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3억 원 빼고 여기 적수에 60% 곱하기 365분의 정기예금 이자율 1.8%를 곱하면 되죠. 자, 여기 보면 2019년에 2.1%라고 됐는데, 자, 2020년에는 이자율이 내려가서 1.8%입니다. 자, 1.8%이고, 자, 여기에 이자, 보증금에서 이자 발생됐으면 그걸 빼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 임대업에 대한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주택 임대업에 대한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국세신고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신고 안내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가 나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가 나오고, 자, 이 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금액 제외라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수익금액은 바로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계산한 그 합계만 기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액 제외,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금액 제외라는 이 금액은 바로 임대주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임대주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액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익금액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금액 제외라는 것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바로 이 수익금액의 그 월세와 간주임대로 합계를 계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빼 수익금액 총액이 지난해 수익금액 총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 수익금액 매출의 구성 명세에서 주의할 점은 합계량이 1의 수익금액 제외 금액을 빼 수익금액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과 계산서 발행 금액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 금액에만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5. 공동사업자의 수익금액. 자, 조금 전에 봤던
뭐 수익 금액이 계산서도 있고 현금 영수증도 있고 기타 매출이 있는데, 자, 주택 임대업을 하면서 뭐 계산서를 갖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기타 매출에 기록을 하면 되죠. 기타 매출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기타 매출에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를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동사업자 수익금액 부표, 자, 이것은 바로 공동사업자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의 수익금액, 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 공동사업자만 적용을 하는 거고, 공동명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표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는 5. 공동사업자 수익금액 부표란에 각각 분배된 수익금액과 분배 비율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배 비율은 실제 지분율이 아니라 단순히 수익금액의 분배 비율입니다. 지금부터는 처음 항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앙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열리면 공동인증서 또는 ID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고 납부, 일반 신고, 사업자 편입 신고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사업자 편입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이 임대주택,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통 이제 그 임대주택, 구청의 임대주택 단기, 장기, 뭐 4년짜리, 8년짜리 이 구청 주택과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지만, 자, 그런 경우가 아닌, 즉 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자, 그랬을 때는 거의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냈으면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랬을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 주민등록 기재하는데 여기다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로 기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는 거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상호, 성명 등 녹색창에 등록된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전화번호에 무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합니다. 만일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 수와 공동사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선고서류 제출 유형을 선택합니다. 입력할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우측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여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없는 경우는 해당 자, 지금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 검토표에는 바로 제출이라고 이렇게 수익금액 검토표 제출이라고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계산서라든지 뭐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 매출처별 계산, 주택 임대업을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 매출처별 세금에서 합계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자, 계산서 합계표, 즉 내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면서 받은 계산서가 있다. 자, 그랬을 때는 뭐 여기도 체크해서 제출이라고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뭐 물건을 사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다. 어떤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해서 제출로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처별 계산서라는 것은 주택 임대료,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계산서 발행한 것을 상대편한테 계산서 발행해서 준 것을 매출처별 계산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계산서를 받는 것을 매입처별 계산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자,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 지급받은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바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제출로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조금 뭐 신고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귀찮고 그렇다 그러면, 자, 수익금액 2019년도 수익 주택임대업에서 발생된 주택임대 수익금액, 즉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가 7,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7,500만 원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복식부기자이기 때문에 0.5%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매출처별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격표가 있다 그러면 제출로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자, 2019년 주택임대업에 대한 월세,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무시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면은 아무래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신고하기가 수월한데 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5월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전산매체나 서면을 선택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익금액 매출액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어플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수익 금액은 계산서 발행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일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 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3채 이상이고 해당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가 수익 금액에 포함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의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문의집 www.nks.go.kr에 국세 신고 안내, 대입 신고 안내, 주택 임대 소득,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참고하십시오. 수익 금액 제외는 같은 청구 대상자의 고정 자산 대각 및 소득세 수익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수익 금액 매출의 구성 명세를 입력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급액. 자, 지금 수익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주택 간주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고 그 주택 간주임대로 계산한 금액과 월세 합계를 바로 수익금액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월세 합계, 자, 월세 합계와 주택 간주임대료, 여기서 계산된 주택 간주임대료 금액을 합계를 바로 이 기타 매출에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타 매출에 적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보통 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뭐 이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 월세를 지급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월세라는 것은 주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기타 매출로 월세 합계와 간주임대로, 여기서 계산한 주택 간주임대로 계산 합계 금액을 기타 매출에 총액으로 적어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나가지 말고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할 때 그 개별 각각의 주택마다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밑으로 좀 내려놨다가 그때 수익금액 검토표 할 때 다시 활용해서 그 금액을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용이 실제 발급액과 일치하는 경우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발급액 누계액을 바로 수익금액 구성 명세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 금액은 계산서 발행 금액란에 입력하고 나머지 매출액은 기타 매출란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합계란이 1의 수익금액 제외 금액을 뺀 수익금액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자, 조금 전에 봤던 공동사업자 내용은 공동사업자로 체크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공동사업자로 체크하지 않고, 즉 공동사업, 임대주택의 공동명의다 아니다 그러면 그 공동사업자 부분은 입력할 필요도 없고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 적격증빙 수치 내역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치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미리 집계된 매입 계산서 합계 금액,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입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행사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장 후 바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 화면 입력을 생략합니다. 청구서류 제출 유형에서 전자신고로 체크한 경우에는 해당 합계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전자계산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작성하는 해당란에 각각 입력합니다. 수록 발행 후 매출처별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거래처별 명세 입력 부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별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및 공급한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거래처별 명세가 추가됩니다. 거래처별로 입력을 모두 마치면 매출계산서 총 매수와 매출금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전자계산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작성 화면 해당란에 각각 입력합니다. 수급 발행 후 매입처별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거래처별 명세 입력 부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별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및 공급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거래처별 명세가 추가됩니다. 거래처별로 입력을 모두 마치면 매입계산서 총 매수와 매입 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상반기, 하반기 각각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화면이 제공되므로 매입처별 연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분 합계란에 매입 소수, 매수, 공급가액과 수익의 연간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경우는 매입처별 명세 항목에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순서대로 입력한 후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거래처별로 입력을 모두 마치면 매입세금 계산서 총 매수와 매입금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작성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계산서, 세금 계산서 자, 지금 매우 복잡하게 뭐 매출처벌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했죠. 자, 만약에 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수익, 그러니까 월세와 간주임대로 합산한 게 2천만 원 이하다 그랬을 때 이 2천만 원 이하는 법정 경비를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면 어차피 이런 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로 경비, 실제 경비를 빼는 게 아니라 법정 경비를 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랬을 때는 보통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뭐 8년짜리 등록, 장기 임대 주택 등록하지 않았다. 자, 그랬을 때는 뭐 월세 플러스
간주 임대료 합계액의 50%를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을 공제해준 금액의 14% 곱해서 소득세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이와 같은 실제 경비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주택 임대업자는 수익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에서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수익금액 검토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목록에서 해당 수익금액 검토표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토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금액의 단위가 원 단위이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익금액 검토표의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임대업 등록번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사업자는 전년 신고 임대 명세서를 클릭하여 전년도 신고내용을 불러와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주택 조회를 통해서도 임대주택의 소재지, 건물 종류, 면적 등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와 본인의 보유주택에 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조회를 클릭하여 임대주택 소재지를 직접 입력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월세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 월세를, 월세 수익금액이 없이 보증금, 전세금만 있는 경우에는 월세 아님을 선택합니다. 주택의 종류를 선택하고 실입일자, 건물 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월세 수익금액을 입력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클릭해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일별로 3억 원을 차감하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장을 갖지 않고 다음 임대주택의 수익금액 입력 시 자, 지금 보면 임대주택 3개입니다. 자, 보증금 1억, 4억, 6억이죠. 자, 임대주택 3개, 1억, 4억, 6억 해서 간주임대료가 얼마 나왔냐면 324만 5,900원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수익금액 검토표 부표는 내가 지금 임대주택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현황이라든지 월세라든지 보증금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보증금을 넣기 때문에 자, 지금 입력하고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임대주택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1에 대한 내용들을 쭉 넣고 보증금 넣고 뭐 월세 넣고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 107만 999원을 넣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력하고 나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주택, 임대주택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임대주택 2에 대해서도 보증금 넣고 사업 넣고 월세 넣고 뭐 간주임대료가 53만 7천 049니까 53만 7천 049 넣고 자, 그 다음에 입력 완료하면 다시 세 번째 주택 임대보증금 6억 넣고 뭐 월세 있으면 월세 넣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162만 8,852원을 각각의 주택별로 넣는 겁니다. 임대도 계산된 값을 입력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후 다시 임대정보 입력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을 입력하면 월세 수익금액과 합산한 임대료 수익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임대주택을 추가 입력. 자, 지금 보시면 아까 간주임대로 우리 계산했을 때 주택이 하나, 둘, 세 개였죠. 자, 하나, 둘, 세 개였고 자, 여기에 뭐 임대 기간을 쭉 입력을 했고 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했고 자, 보증금 1억, 4억, 6억 입력을 했습니다. 3개.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았기 때문에 뭐 월세 60만 원, 40만 원, 120만 원 해서 월세가 120만 원이었고 뭐 월세 합계를 기간별로 했더니 1,08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간주임대로 계산해 첫 번째 간주임대로 1079999, 두 번째 간주임대로 537049, 세 번째 간주임대로 1628 852. 그래서 합계 3245900. 해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 합치면
1400,045,9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표에 계산된 이 1400,045,900과 아까 임대 주택 수익 금액에 집어넣은 1400,045,900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익 금액 검토표 목록 선택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화면 하단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1차 오류 검증을 하고 오류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 내용 요약 정보 화면이 나타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이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수익 금액, 계산서는 해당 요약 정보를 잘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오류 검증을 한 후 전자신고 내용이 복사성으로 전송됩니다. 사업자 현황신고서 접수 중 화면이 팝업 상태로 나타납니다.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야 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접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증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 기간 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니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전 전자신고 자료는 없어지고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가 유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출력하시면 좌측 상단의 사업자 현황신고 초기 화면에 스탬프 제출 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 보기가 나타나고 우측 상단에 인쇄를 클릭하면 신고서 내용이 출력됩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업의 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작성 요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주택 임대업에 대한 수익금액 현황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 현황 신고에 대해서 잘못 신고했다 그러면 10일까지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전자신고는 최종적으로 신고된 신고기한 2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그전 신고한 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너무 어려운데, 자, 이것을 뭐 세무서 가기에도 뭐 세무서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해주고, 그러면 어디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세무 대리인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세무 대리인들은 뭐 수수료를 받겠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런 수수료 부담이 된다. 자, 그러면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수익금액 신고 안 해도 뭐 5월에 소득세 신고 때 그때 가서 뭐 세무서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서로 이 주택 임대 수익금의 현황에 대해서 뭐 잘못 신고했다. 자,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잘못 신고한 것을 뭐 2월 10일 이후에 발견을 했다. 자, 그렇더라도 뭐 걱정할 거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5월 소득세 신고 때 정확하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임대업에 대한 수익금액 신고는 어쨌든 5월에 신고할 소득세에 대해서 미리 수익금액에 대해서 뭐 월세하고 간주임대료가 뭐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미리 신고하는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틀렸다 하더라도 뭐 어떤 가산세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자, 틀렸다 하더라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